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전부터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그런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뉴 노멀, 새로운 기본,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글을 골라봤어요. 제목이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뉴 노멀이고요. 챕터 그 중에 한 챕터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한 챕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책의 부제목은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라고 되어 있고요. 미래학 공부하시는 미래학 학자 두 분이 발간한 책이세요. 지인이기도 합니다. 저의 지인이 출간하시고 기념으로 선물로 주신 책이고요. 내용이 좋아요. 트렌디하기도 하고 이 넓게 잘 조망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구석구석 놓친 구석 없이 어렵지 않게 그러면서 고개가 끄덕여지게 하는 그런 좀 재미있는 책입니다. 재미있게 읽혀지는 그런 책이에요. 자, 읽어드리죠.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온라인으로 만나는 온택트. 이제 우리에게 친근해진 그런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근 10개월을 코로나 이 녀석과 함께 살아오면서 아주 익숙해진 우리에게 새로운 노멀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 과제를 주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우리는 매일 이동하고 일하고 배우고 물건을 사고 여가를 즐기고 예배를 보고 친구를 만나고 사람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런 교류를 중단하도록 강제하였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쇼핑하고 동영상 보고 게임하고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예배까지 여러 일상생활을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사실 언택트는 이번 코로나 때 처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2017년 무렵에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기피하는 1인 가구와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 중 하나로 이미 언택트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할 때 말보다는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택배를 받을 때 배달원에게서 물건을 직접 받지 않고 문 앞에 두고 가는 등의 현상을 일컬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는 언택트 시대를 여는 트리거, 기폭제가 되어주었다. 일부 젊은 층과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던 현상을 코로나19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언택트는 소비자 취향만의 변화가 아니다. 기술의 발달과 인건비 상승, 서비스직의 감정 노동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 등이 겹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도 본인 인증과 신분증 사본, 전송 과정을 거쳐서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 이는 기술과 제도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인 챗봇이나 AI, 인공지능 콜센터는 고객 상담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 노동으로 마음이 상하거나 지치지 않는다. 챗봇이나 AI가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업무인 거죠. 따라서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때 언택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언택트는 향후 우리 삶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와 동시에 기술적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분명 인류에게 대재앙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규제나 관행 때문에 변화가 어려웠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즉, 온택트 사회로의 전환은 근무, 교육, 의료, 쇼핑, 금융 등 전 분야에서 스마트 라이프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온택트라는 디지털 기술이 언택트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있어야 물리적인 접촉, 물리적인 만남이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연결되고 만나는 것,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방구석에서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구석 소통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의사소통하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방식이 비대면으로 바뀌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혼자서 가능한 활동, 그리고 같이 있어야만 가능한 활동, 그리고 조직이나 단체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한 활동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런 범주에 따라 문화가 바뀌고 정착되는 과정 또한 다르다. 언택트 문화가 개인 차원, 조직 차원, 그리고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개인 차원의 소비는 어떻게 변해갈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차원의 활동, 소비 및 여가 활동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해 코로나19 이전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지 않고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언택트 소비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키오스크 같은 자동화 기기를 통한 무인 주문이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영화관 등에서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대신 터치 몇 번으로 주문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고 있다. 특히 PC 기반에서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급속히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게 됐다. 1인 가구나 디지털 노마드족의 등장으로 호황을 맞던 배달음식 시장은 언택트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혼밥, 집에서 먹는 밥, 혼밥 문화가 확산되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미 그러고 있죠. 외출이 줄어들음에 따라 즉석밥이나 통조림 등 가공식품으로 식사를 하는 혼밥족, 후식 커피와 디저트 등을 즐기는 홈카페족, 술을 즐기는 홈술족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앱을 통해 전화로 말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로 음식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는 것도 언택트해졌죠. 대다수 배달앱에서 배달원과 마주치지 않고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는 방식으로 주문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온라인 마트 배송이나 택배 배송까지 배달원을 만나지 않고 물건을 수령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라는 문고리 공략 마케팅은 세탁, 책대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과 음식 주문, 키오스크 이용 등 언택트 소비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줄여서 그런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할 수 있어서 언택트 소비를 선호한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결제가 편리해서 직원 및 판매원과의 접촉이 부담스러워서 대기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어서 키오스크로 주문받는 가게가 늘었기 때문에 등의 순서로 응답들을 했다고 해요. 언택트 소비 이용자들은 전체 소비의 60% 수준을 언택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언택트 소비로는 온라인 쇼핑, 모바일 선물하기, 매장 내 모바일 앱 원격 주문, 온라인 계좌 개설 등 금융권의 비대면 거래, 그리고 세탁 서비스에도 이 언택트 방식이 도입되고 있죠. 아주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세탁 서비스를 언택트로 하는 그런 경험들 또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보니까. 비대면 배달 서비스, 주유소 셀프 주유, 키오스크 구매, 드라이브 스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언택트 소비가 정말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직원을 통하는 컨택트 소비보다 언택트 소비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해요.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선호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언택트 소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령대도 그 차이가 크지 않아서 30대, 40대, 50대 등도 60% 이상이 선호하고 있다고 해요. 언택트 소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언택트 소비보다 기존의 방식,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하고 싶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문의할 수가 없어서
직원에게 더 나은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어서 사람과의 소통을 좋아해서 등을 선택했고요. 온라인에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험이 늘어나게 되면 언택트 소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취미와 오락 그리고 여가 활동도 비대면 방콕 문화로 바뀌었어요. 방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시청을 하고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헬스장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자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서 운동하거나 다이어트, 요가, 명상 등을 즐기는 문화도 증대됐죠.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스쿼트, 버피 등 집에서 매트만 깔면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주는 홈 트레이닝 영상을 따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취미생활과 관련한 앱 이용자도 많이 늘어났죠. 공연도 언택트로 전환되어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온라인 개최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공연은 스트리밍을 통한 방구석 공연으로 진행되었고요. 총 24시간 동안 조회수 5,059만 건을 기록했고요.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224만 명에 이르렀다고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블루투스 모드로 응원봉을 연결하면 영상의 오디오 신호에 따라 봉의 색깔이 달라지는 기술을 적용해서 전 세계 팬들이 마치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응원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관계에서의 언택트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일순간의 고려도 없이 언택트 소비와 문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활동, 사회적 활동, 사회적 관계에서의 활동들은 쉽게 언택트로 넘어가긴 아무래도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내가 대인관계를 언택트로 전환하고 싶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대인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교류, 접촉을 통하여 소속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심리, 그리고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거부할 수가 없죠.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본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친구와 가족, 연인이 여행을 가는 그런 사회적 활동, 관계적 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죠. 같이 헤드셋을 끼고 VR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둘러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참 그것이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여행이라는 그 경험이 줬던 그 만족감을 그대로 다 구현해내지는 대체하지는 못할 거예요. 코로나19로 해외나 먼 지역으로 여행 가는 수요는 줄었지만 사람들은 가까운 곳이라도 같이 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 욕구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구를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서비스는 쉽게 등장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앞서 그 공연이나 홈 트레이닝 뭐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군중 속에 존재하는 개인으로서의 그런 경험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에서의 언택트는 조금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사교 모임, 회식, 술자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 홀로 떨어져 있으면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랜선 회식, 랜선 술자리가 등장했다죠.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속감과 사교를 중시하는가를 알려주는 반증으로 보여요. 업무적인 모임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더라도 사교 모임은 쉽게 온라인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교 모임은 모임의 단위가 작고 어떤 신뢰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에 조금 덜 노출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온택트 경향이 더 커질수록 그 사교에 대한 욕구,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오프라인상의 그 사교에 대한 욕구와 갈망은 반대급부적으로 그렇게 증대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 그 사회적 동물인 그 휴먼의 특성상 일적인 것들, 공적인 것들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하더라도 업무 외에 그 사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그 오프라인 만남과 모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활성화 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을 저는 더 많이 접한 것 같아요. 경조사 문화는 어떻게 될까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피하고자 하는 심리는 코로나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본답니다. 경조사에 얼굴 도장 찍는 그런 문화도 약해지겠죠. 한번 편한 것을 알면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경조사를 보내는 것이 한층 더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진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시기도 지나고 나면 가까운 친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 위주의 경조사 문화로 변모해 갈 것이라고 책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도 또 공감이 되네요. 이미 좀 많이 그렇게 된 것도 같고요. 가족 위주의 그런 축하의 자리라던가 가족 위주의 위로 위문의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주변에서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직 차원의 활동들은 어떻게 될지 살펴볼게요.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이 해당될 텐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활동이 급속히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조치에 따라서 기업체, 종교기관, 협회, 단체 등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거죠. 내가 온라인 근무, 교육, 예배를 싫어하더라도 나의 기호나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직장에서 특히 사무직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화상회의를 순조롭게 진행하게 됐고요. 그만큼 우리의 일이 온택트가 가능한 일로 이미 전환이 되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위기 상황이 조금 해소되자 다시 기업들은 정상적인 출근 근무 이전의 근무 형태로 많이 되돌아갔고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직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상황이 더 좋아지더라도 원하는 직원들에게는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장거리 출퇴근에 의한 시간 낭비와 피로 등을 줄일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도 매우 효과적이고요. 재택근무에 맞는 인사평가제도 그리고 개인의 적응 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미 조금 대세가 많이 된 것으로 보여요. 전면적으로 재택근무를 택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요. 전면적인 전환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또 선택적으로라도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양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도심 한가운데 회사 빌딩과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증가하고 있고요. 도심의 사무실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라 도심의 상권도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되겠죠. 나라들에서 재택근무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글로벌 기업들에서 재택근무가 더 많이 확산된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재택근무가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어떨까요? 아마 학교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결합된 그런 새로운 교육 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보여요. 지식 전달은 온라인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공간을 통한 그 사회생활을 배우는 과정, 그런 것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협회나 단체의 학술대회, 교육행사 등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많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오프라인 행사보다 더 쉽게 간편하게 그리고 더 수시로 열릴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그런 모임은 보다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과 주거 문화의 변화 쪽을 좀 살펴볼게요. 코로나 이전에
재택근무, 코로나19 이전에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 등으로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 한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같이 생활하는 경험은 없었죠. 아이들이 방학일 때도 직장 다니는 아빠나 엄마가 낮에는 집에 같이 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지내는 것은 가족의 재발견이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부모의 역할이 늘어났죠. 그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났고요. 지금까지는 아이들 공부를 학원에 맡겼다면 이제는 부모가 직접 도와주는 교육,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집과 가족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와 자식, 부부 간의 대화, 교류 이런 것들이 증대되면서 가족애를 좀 그동안 많이 사라져서 안타까웠던 그런 가족애가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으로 또 보이고요. 동시에 대화가 는 만큼, 애정이 늘어난 만큼 다툼도 비례해서 증대된 것 같습니다. 아마 가족과 같이 지내는 그런 훈련 경험이 조금 더 쌓여가야 하겠죠? 가족 카운셀링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집 이꼴 휴식 공간이라는 그런 집의 단순한 기능성이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은 휴식 공간인 동시에 사무 공간이고요. 그리고 홈 트레이닝을 하는 이들에게는 체육관 기능도 더해지고 있고요. 큰 테이블과 의자 등 집 안의 가구에 대한 수요가 엄청 증가했죠. 그리고 집 인테리어에 쓰이는 지출도 상당히 증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에 대한 수요 증가도 아주 높게 예측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멀리 가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활동도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나 주거단지 입지, 그것보다는 단지 내 특화 공간, 그리고 다채로운 커뮤니티, 특화된 시스템, 스페셜한 주거 서비스 등 입지보다는 그 아파트나 단지가 가지고 있는 상품적인 매력, 서비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아파트나 단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보다 중요한 팩터로 작용하게 될 거라고 해요. 로컬의 중요성이 커지고 로컬의 재발견이 활성화되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온택트 소비가 강화되면 자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의 대면 접촉 정도와 디지털 전환 가능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업과 자영업은 변화를
겪을 겁니다. 대면 접촉은 대인 노동과 대물 노동으로 나뉘는데요. 많은 자영업이 미용, 여행, 접객업 등 대인 노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자동화와 온택트 전환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람의 손길과 같은 섬세한 노동이 가능한 로봇은 아직 시중에 나와서 거래되고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손님들이 로봇의 서비스를 원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도 아직은 확답하긴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물건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주 급속한 속도로 언택트, 온택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이 그렇게 됐죠. 상점과 판매업, 식당업은 서비스 공간과 제품의 분리가 빨라질 거고요. 상점은 더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되고, 식당은 음식만 만들어 배달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로봇 또한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해요. 자영업은 본질적으로 소규모이고, 그리고 대인 접촉을 장점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환이 쉽지 않겠지만, 자영업도 오프라인 의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모델로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접촉은 줄이지만, 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간의 특화가 필요하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클럽이 아니라 소수의 아는 사람이 예약해서 모이는 그런 프라이빗한 파티 공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디 먼 지역에서가 아니라 로컬 안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기회들, 비즈니스들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자, 다방면에 걸친 그런 코로나19 이후의 온택트,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노멀로 정착되어갈 트렌드들을 짚어봤습니다. 우려되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을 거예요. 우선은 개인화의 부작용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언택트 기술이 소비 문화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게 된 것은 단순히 편리함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청년층 사이에서는 전화를 받고 거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오래전부터 편리함이라는 효용을 넘어 대인관계에 대한 어색함, 공포심, 회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어서 이 코로나를 계기로 언택트를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타다라는 서비스 있죠? 이 타다가 택시를 대체하는 좋은 서비스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가 택시기사와의 원치 않는 대화와 안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었죠. 특히 젊은 여성들은 택시기사의 친절한 인사나 대화보다는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언택트에 가까운 요구가 있었다고 해요. 현대사회에서는 모르는 일을 만난다는 것은 스트레스로 여겨지고 있고요. 다양한 이유로 개인의 안전 문제로 또 여겨지고
그런 와중에 언택트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노말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 언택트 문화는 개인화와 분산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하는 동안 학생들은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시간이 없고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리지 못해 불만이 쌓여가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도 높게 측정되고 있대요. 어린아이들이 보호자 지도 없이 홀로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만지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성이 길러지지 않는 그런 걱정 커져가고 있죠. 더 우려되는 상황은 개인화, 분산화라는 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는 우울감일 겁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서 느끼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이런 심리적 이상 증세를 일컫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어요. 우울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정신적 영향은 청소년 그리고 장년층은 물론 노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더더군다나 우울감, 외로움을 호소하는 독거노인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인간관계의 단절 및 생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온라인 심리검사와 비대면 전화상담, 비밀 게시글 상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서비스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또 우려되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출산 심화와 부모와 따로 사는 핵가족화, 이런 것들의 개인화 시대가 더해지면 가족 해체에 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회공동체가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런 우려, 가능성 충분히 있는 이야기죠. 사회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 부적응자로 이어질 경우 우리 사회가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개별화된 개인, 분산된 개개인이 사회 공동체와 융합되는 삶을 유지해 가려면 사회가 차별 없이 다양한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상호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그런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겠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안전도 혼자 있을 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보장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태초의 인류가 모여 살기 시작한 거고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사는 삶을 택했던 건데, 그때의 인류의 조상들이 지녔던, 발휘했던 지혜를 지금 우리가 다시 고쳐보고 재소환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혼자 생활하는 이들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컨택과 교류의 경험을 요해요. 오감을 이용한 활동, 여가 활동,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은 여전히 매우 어쩌면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역과 국경의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오면서 전 세계에서 아주 다양한 현상들이 있었죠. 그 이태리의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서 노래하면서 서로 응원하기,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이기,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 하에서도 사그러들지 않는 인간의 그 연대 활동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교류, 연대 활동은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한국인의 집단 문화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국민적 자존감이 매우 높아졌죠. 이는 개인의 자존감으로도 이어져서 개인의 생각, 개성의 강화로 나타날 거라고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면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행하는 패션을 따라하는 그런 집단 문화, 한국의 집단 문화도 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자존감이 약한 집단에서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자존감의 수준이 한층 높아진 우리 국민들이 이 단순 따라하기, 이런 식의 문화들은 지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연대의식을 잘 증가시켜 가고 잘 살려 나가야 할 겁니다. 질병은 결국 사회 취약계층에 타격을 더 주었고요. 방역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우린 뼈저리게 느꼈죠, 이번에. 그래서 각자 도생이 아닌 사회가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다시 느끼는 그런 경험,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 도생이 아닌 사회가 같이, 그렇게 모두가 같이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문화로, 그런 집단 문화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보다 더 많이 자신의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그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오랜만에 주제를 좀 트렌디한 것으로 골라봤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운 노멀로 자리 잡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힌트가 좀 되셨기를, 그리고 그 사회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요구되는 노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시간, 주말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습니다.